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쉬우면서 좀 지역 간 대결로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 팀 간 대결도 있다는 점에서 변수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2경주는 특성급 고전하고 있는 하위권 선수들의 접전인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선행과 마크가 가능한 충청권 전영규하고 황준하의 협공이 유리하겠지만, 이명현이 선행 타이밍을 잡는다면 충청권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경주는 특성급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정예민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황승호와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류지열과 최래선이 연합에 나선다면 이번 편성 정예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경주는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희천과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안창진의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실격후 출전하고 있는 양희천이 주드력이 뛰어난 안창진을 상대로 넘어설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선수와 비노조 선수라는 점에서 파업과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라는 점에서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5경주는 황인혁과 공태민이 서로 좀 타협해 나간다면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황인혁을 중심으로 세종팀, 공태민을 중심으로 김포팀, 세종과 김포팀이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승철이 직전 회차 출전했다가 1호경주 때 몸이 안 좋다고 퇴소를 했습니다. 득점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승철이 득점만큼 인정받긴 어렵다는 점이죠. 공백기도 있다는 점에서 이승철의 선점보다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연합을 펼쳐 나갔었던 황준하하고 전영규의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6일인가요? 황준하가 때렸습니다. 전영규가 몰고 갔어요. 전영규가 황준하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가 금일도 또다시 주드력을 발휘해 나가고 전영규가 물고 가고 전영규의 뒤를 김원진이 막혀 나간다면 이번 편에서 편안하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영규가 요즘 들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체 다음 분기 이대로 계속해서 고전하게 된다면 우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준하도 선행감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강자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기량 발휘 나가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희생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시속감 좋아요. 주드력 뛰어난 황준하입니다. 그 점 때문에 황준하가 때리고 전영규가 몰고 와서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3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의 직선 추입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3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3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실 때, 전영규의 뒤는 노련한 김원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원진도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수성팀의 수성팀 싱피소드라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진의 유튜브를 보면 수성팀 선수들 상당히 좀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원진도 수석급 임채빈 류지열과 함께 대등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영규의 뒷자리를 김원진이 밀착 막혀 나가다면 타협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준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때리고 전영규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원진도 젖히기보다는 직선에서 추입대결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준하 충분히 선행 타이밍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충청권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면밀히 살펴보면 이승철 다음으로 득점 높은 선수가 이명현입니다. 이명현도 뭔가 좀 힘을 쓰려고는 하고 있는데 뭔가 경주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황준하가 때리고 전영규가 몰고 가는데 뒤에서 이명현이 냅다 젖혀버린다면 김원진이 쫓아갑니다.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뒤늦게 황준하 마크에 나갔다가 전영규가 따라 들어가는 6번과 2번 정도는 이번 편에서 전영규하고 이명현을 중심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2월 26일 날인가에
있었어요. 26일 날인가 그랑프리 때 연합 펼쳐 나가면서 동반 입상했었던 황준하하고 전영기의 연합 가능성 쪽에 2, 3 먼저 2위를 차선으로 권해드리면서 유명현도 저치기 타임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김원진이죠. 뒤늦게 날라올 전영규입니다. 6위라고 6위경주권 6-1하고 6-2는 함께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급 13경기입니다. 특선급 강자 대회에 합류한 정혜민입니다. 얼마 전 뭐 전전이었었죠. 특선급 결승 경주에서 정혜민이 져치니까 정하늘이 마크에 만족했습니다. 정하늘이 의도적으로 마크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혜민 10초대 후반 시속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어요. 시속감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뭐 정하늘 입장에서는 따라 나서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따는 것이 아니라 시속감이 좋아서 못 딸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만큼 정혜민 물오른 기량 발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188에서 상당히 높은 회전력이 나오고 있는 정혜민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간다면 황승호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1번의 연합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때리고 정혜민이 반바퀴에요. 황승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수도권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혜민이 뭐 엄정이를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류젤이나 최래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류젤 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혜민이 류젤을 활용해 나가면서 정윤재가 힘을 쓰고 류젤이 반바퀴 지점에서 젖힙니다. 정혜민이 몰고 와서 짧게 단다면 류젤과 정혜민과 류젤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7번하고 4번은 차선 공략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민준하고 류지열이 수성팀이죠. 김민준이 류지열 앞으로 자리 잡고 류지열의 뒷자리를 최래선이 물고 갑니다. 그 뒤를 정윤재, 정혜민, 황승호, 엄정일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준이 총대 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지열이 반바퀴 최래선이 정혜민 치고 나오는 거 살짝만 거들어준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4번과 3번의 협공 가능성, 4번하고 3번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혜민이 외선에서 퍼지죠. 황승호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4번과 1번, 4번하고 1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정혜민이 기량이 좋습니다. 정윤재, 정혜민, 황승호, 그 다음에 류지열 최래선으로 순리대로 탑에 나가는 거죠. 뭐 결승 진출을 위한 토요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순리대로 경주가 마무리된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이 깔끔할 것 같고, 7번과 4번은 차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직전 회차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양희천, 뭐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양희천이 이 득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번 안창진도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파업했던 양희천과 파업하지 않았었던 안창진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양희천의 노련함이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창진도 최근 들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11초대 초반 시속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수성팀에서 상당히 빡시게 훈련하고 있는 안창진이라는 점에서 내선 잡고 버텨낸다면 양희천이 편안하게 경주를 끌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희천 아무래도 실격 원인까지 제공했었기 때문에 경주가 앞서 나가고 있는 안창진이 승부거리만 조절해 나간다면 양희천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현구가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창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선수와 비선수이긴 합니다만 윤현구도 90년, 안창진도 90년이라는 점에서 윤현구가 파업하지 않았었던 윤현구가 때리고 안창진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양희천이 막혀 나간다면 안창진과 윤현구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철성이 끌어내서 병주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7번, 1번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5번 차선, 7번, 5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양희천도 희소감적인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윤현구가 인천에서 훈련하고 있는 양희천이죠. 아무래도 인천 경기장에서 트랙 탈 때 보면 인천하고 또 김포팀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현구의 선행을 양희천이 몰고 가거나 양희천이 동기생인 이성용을 뒤에다 달고 안창진과 맞대결 펼쳐나간다면 1번, 6번은 나올 수 있어요. 1번, 6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번과 5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희천과 안창진이 탑과 맞대결을 놓고 노려봐야 된다는 점, 탑 나섰을 때 안창진이 머리냐 양희천이 머리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양희천 아무래도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빡시게 하고 있는 안창진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승 중심을 하는 7일 경주권 쌍복 승부가 우선이죠. 7번, 5번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강자들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황인혁, 공태민 깔끔한 한방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변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게 짜놨어요. 세종팀 1번, 5번, 7번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김포팀입니다. 1번, 3번, 4번, 6번 아무래도 4명의 선수가 세종하고 김포로 양분돼서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황인혁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입장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황인혁이 탑점 찾아 나갔을 때와 무너졌을 때도 충분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리 잡기는 나눠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타종 지점에서는 강자들이 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싸워봐야 좋을 일 없다는 점, 아무래도 결승 진출이 달려 있다면야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싸워봐야 한 선수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탑점 찾아 나간다면 이번 패서 2번과 6번에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세종과 김포팀으로 짜여지긴 했습니다. 맞대결 하라고 펼쳐 나갔는데 선수들이 맞대결 안 하면 되죠. 탑점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2번과 6번 쪽에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혁과 공태민의 전략적인 연합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민이 앞장서면 김영환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87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2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황인혁이 가면 공태민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과 6번 깔끔한 승부로 2번과 6번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공태민이 가면 김포팀 선수들이 뭉치죠. 황인혁이 조지현, 임청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 조지현과 임청을 달고 때렸을 때 공태민이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공태민과 황인혁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공태민을 중심으로 김영환이나 유태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 6번하고 1번 정도는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경우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 3번, 6번, 1번은 과감하게 한번 배팅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팀 간 대결로 짜놨습니다만 선수들이 팀 간 대결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포와 세종은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의도하는 대로게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2번과 6번 깔끔한 한방 승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시고 보시게 된다면 좀 더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적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왕을 검색하시게 된다면 인터넷으로 PDF 다운 받으셔서 경륜왕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경륜왕을 검색 후 다운을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승을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